로마 가톨릭 연합군의 중심 세력은 30년 전에 참여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종교는 명분이고 영토 확장의 목적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영토 확장의 목적으로 그렇다면 참전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그리고 어떤 땅을 탐낸 건지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페르디난드 2세와는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이고요. 스페인은 사실 같은 가문이 페르디난드 2세를 돕기 위해 참전한 거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전쟁 전에 페르디난드 2세와 모종의 거래를 했는데 스페인이 페르디난드 2세가 보헤미아 왕이 될 수 있게 밀어주면 유럽 내륙의 진출의 요충지인 신성 로마 제국 내에 있던 알자스 지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스페인한테요? 예. 그 결과 스페인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30년 전에 당연히 참전해서 페르디난드 2세가 보헤미아 왕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토 욕심에서 참전한 나라는 스페인만은 아니고 한 나라가 더 있는데 바로 바이에른 공국입니다. 바이에른은 페르디난드 2세가 이길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땅이 어딜까를 고민하던 중에 한 곳을 찾아냈는데 그곳이 바로 바이에른 바로 위에 있는 팔츠입니다. 신교연합군의 수장 프리드리 5세가 갖고 있던 땅 팔츠를 노리게 됩니다. 다니엘 씨, 바이에른이 팔츠를 탐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영토가 제일 중요하고 하는데 이제 이 땅을 가지게 되면 그 선지후 지위까지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제 탐났던 건데 아까 배팅을 그쪽에다 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 전에 이제 페르디난드 2세와 합상을 걸쳐서 전쟁을 이긴다면 이 지역을 가지겠다는 걸 이제 어필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종교 전쟁인데 결국에는 뭐 영토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 이렇듯 영토 확장의 속내를 가진 나라들이 로마 가톨릭 세력 연합군에 합류하게 된 터라 당연히 로마 가톨릭 연합군의 전투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신교 연합군 역시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제 군사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용병을 써요. 네, 맞습니다. 총 이제 5만 8천 명의 병력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상당한 부분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쟁 경험이 많은 용병 부대, 즉 직업 군인들을 대거 고용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그게 많더라.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아일랜드 출신 용병들인데 용병처럼 안 생겼다. 약해 보이는데? 아니야, 근데 되게 고수일 것 같아. 당시 용병들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한 만큼 이제 가난한 농민들 또는 도시 노동자 출신들이 많았고요. 국가와 종교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찾아서 각지에서 찾아온 이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국적도 다르고 같이 훈련받은 적도 없는 이 용병이 뭐 전쟁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교연합군은 이것을 자신들이 직접 데리고 있는 부대 따로 그리고 용병들이 모인 부대 따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전개합니다. 급하게 용병을 고용하긴 했지만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결속력은 당연히 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함께 작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용병 부대의 고용은 신교 연합군에게 예기치 못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뭘까요? 열심히 안 싸워요. 그렇죠. 돈을 받고 싸워주는 직업군인이잖아요. 목숨을 잃으면 본인들만 손해죠. 그쵸. 그러니까 싸우는 척하면서 후방으로 빠지기, 자기 목숨을 구하는데 급급하게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은 제 역할 안 합니다. 몸살이는 부대네. 그렇죠. 그럴 수 제대로 싸우겠냐고. 맞아.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거듭될수록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프리드리 5세가 자금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월급을 못 주는구나. 그렇죠. 월급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업이죠. 그렇죠. 월급 못 받으면 화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헤미아 국경선을 지키다가 국경을 넘어가려던 로마 가톨릭 연합군과 마주친 용병들은 그래서 아예 황당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당시 상황을 지원 씨하고 규현 씨가 한번 재연해 보시면 재밌겠네요. 네. 1대 보헤미아 국경선을 지키다가 국경을 넘어가려던 로마 가톨릭 연합군과 마주친 용병들은 그래서 아예 황당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당시 상황을 지원 씨하고 규현 씨가 한번 재연해 보시면 재밌겠네요. 1대
자, 우리는 로마 카톨릭 연합군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길을 열어줘라. 그냥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물러보는군. 뭐시라. 그럼 한판 붙어보자는 게냐? 길을 여는 방법이 싸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면 길을 열어줄지도. 어떤가? 전쟁이 아주 쉬워지겠어. 콜! 돈 좀 주면 된다 이거지. 아, 와. 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전투가 실제로 진행되고 때로는 포기되었는지 아시겠죠? 적군으로부터 돈을 받고 심지어는 길을 열어주기도 한 것입니다. 약간 승부조작 같은 거야? 개판인데요? 게다가 용병 부대는 추격전을 안 해요. 왜? 왜 저희는 뭐 끝까지 추격하여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용병은 그렇게 시키면 도망가던 측에서 야, 니들 주급 얼마냐? 그래서 얼마다. 매수를 해버려요? 예, 그쪽 적 장군이 따보해! 이러면 따보해!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추격전을 안 한다고 해요. 너무 용병 부대는. 웃겨. 그 용병끼리 싸울 때 와. 가장 큰 특징이 기습이 없습니다. 왜요? 시간을 정해놓고 싸워. 우리 간다 이러고. 아침 9시부터 아, 뭐 10시 진짜요? 반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싸우고 출퇴근이 있어요? 대박이다. 야근 수단 그런 거지. 칼퇴. 이래서 용병을 안 써, 나는 게임할 때도. 진짜. 아, 게임할 때. 진짜 돈 낸 만큼 랜덤 복불복이에요. 아, 이미 알고 계셨군요. 알고 있죠. 어쨌든 신교 연합군에서 이 뭔가 이기려고 용병을 썼지만 오히려 방해 집만 되는 격이네. 네. 네. 심지어 용병 부대는 이제 뭐 부족한 군비를 스스로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전투는 뒷전이고 다른 데에 골몰하게 됩니다. 약탈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아. 약탈입니다. 용병들에 대한 소스마트. 당시 기록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잔인한 용병들은 약탈을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위장한다. 그들은 일부러 싸움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고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하찮은 물건까지 약탈한다. 진짜 꼴 보기 싫은데요. 용병들은 민간인에게 기부금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갈취하게 되는데요. 이거 내면 니네 마을을 불태우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뜯어낸 기부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용병들은 마을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강도짓을 그러면 용병이 한 거네요. 네. 전쟁의 승패보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약탈에 골몰했던 이 용병들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용병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용병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대한 존재가 바로 용병인데 늑대야? 들개야? 뭐야? 늑대 같아요. 탐욕스러운 늑대 얼굴에 뭐든 짓밟아버리는 말발굽. 그 다음에 쥐꼬리거든요. 쥐 그러면 뭘 옮기고 다니죠? 전염병. 그렇죠. 병, 각종 질병을 옮기고 다니는 쥐의 꼬리를 덧붙여서 용병의 만행을 비난하게 됩니다. 다니엘 씨, 당시 용병들의 약탈이 어느 정도로 심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그런 일부 사령관들은 뭐였냐면은 부대별로 그 할당량을 아예 정해놓고 공식화시켰대요. 아, 약탈의 약. 네. 그리고 하나의 군사 비용이라고도 주장했었대요. 그래서 정말 뭐 돈이든 뭐 음식이든 모든 거 다 배앗아서 다 가져간 거죠. 네, 맞아요. 신교연합군은 보헤미아 내에서 전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싸워 셈이었죠. 그래서 이 이점을 활용해서 이 용병 부대, 엉망진창이지만 용병 부대를 이끌고 어떻게든지 전투를 이어나가려고 전쟁을 버텨나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1620년 신교연합군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전투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어떤 전투였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헤미아 위에 이제 프라하가 있는데 거기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라 호라 이곳에서 이제 방어선이 펼쳐지고 신교연합군과 카톨릭 세력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 신교연합군은 먼저 이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로마 카톨릭 연합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전투에
전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 흘러갑니다.